네, 이번 세션은 디지털 트윈 세상이 제조업을 바꾸다. 펜스 사례로 본 디지털 트윈 이야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로는 첫 번째로는 디지털 트윈의 개요, 필요성, 그 다음에 아키텍처, 구축 사례, 구축 성공 요인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개요입니다. 시작하면서 디지털 트윈은 현실 속 쌍둥이를 가상세계에 그 속에 그대로 구현을 해가지고 미리 경험하고 체험해서 최적화시키는 그런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쉬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영화 두 편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디지털 트윈 하면 가장 대표적인 영화인 아이언맨과 아바타인데요. 아이언맨에서는 자비스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AI 비서가 아이언맨의 요구에 따라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최적화시켜서 수트를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아바타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영혼의 나무를 제작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듯 영화 속에서 이렇게 보던 디지털 트윈 기술이 현실 세계 제조업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제조 혁신을 위한 핵심 기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과 발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2002년도에 마이클 그리브스 박사가 미시건 대학에서 PLM을 소개하면서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의 데이터 흐름을 설명하면서 최초로 이제 시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나사의 존 바이커스라는 박사가 디지털 트윈 개념을 용어를 처음 도입해서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사에서는 우주 탐사를 할 때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많은 해결책을 도출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 방향인데요. 총 5단계의 단계로 발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사입니다. 즉 미러링인데요. 현실 세계를 3D로 모델링해서 디지털 시각화시키는 그런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제, 모니터링입니다. 실시간으로 현실 세계를 움직임을 모니터링해서 표현해주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모의입니다. 모의는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인데요. 물리적인 대상에 대한 이제 모델 시뮬레이션이고, 즉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해석하고 재해석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연합입니다. 연합에서는 디지털 트윈 간에 서로 상호 그런 연합적인 동작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여기 단계까지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자율입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예측하고 판단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트윈의 필요성입니다. 가트너에서는 2024년도 하이퍼사이클 포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디지털 트윈이 5년에서 10년 안에 세상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소개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디지털 트윈은 향후 제조업의 어떤 혁신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융합기술 부분입니다. 현실 세계를 3D화 시켜서 데이터를 연계하여서 실시간으로 관제를 하고 시뮬레이션에서 분석과 예측 그리고 최적화를 구현하는 기술인데요. 이렇듯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면 업무 프로세서의 자동화 그리고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그리고 협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 부분입니다. 현실과 가상세계의 최적화 부분에서는 우리가 제품 및 서비스 부분에서 문제를 발생하는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신제품 개발할 때는 많은 시간과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게 되면 가상 공간에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 판단해서 개발 기간도 단축시키고 기회비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부분에서는
우리가 현장에 어떤 위험한 공간이라든지 또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공간들을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산업값 융합 및 시장 창출 부분에서는 다양한 응용 부문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도시, 안전, 국방 또는 제조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가 있고요. 서로 다른 기술들을 연계해서 융합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융복화의 생태계도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듯 디지털 트윈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는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제조 프로세서의 개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스마트 시티나 유통 물류 분야에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기나 또는 선박에 사용하는 엔진이나 터빈을 개발할 때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을 할 건데요. 이 개발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보다 더 많은 추가 비용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가상 공간에서 미리 예측하고 판단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휘에서는 항공기 엔진에 수많은 IoT 센서를 달아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였고 그 부분에서 예측하고 판단해서 예측 보전을 진행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아키텍처입니다. 크게 5단계로 아키텍처 기술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은 현실 세계에 있는 사물을 3D로 그대로 만들어서 모델링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량화 부분입니다. 이 3D 툴을 가지고 모델링한 파일은 굉장히 용량이 커서 가상 공간에 구현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경량화 기술을 통해서 웹이나 또는 가상 공간에 구현을 하기 위해서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상화 부분은 우리가 모델링해서 만든 3D 모델링 파일을 가상 공간의 공장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현실 세계와 똑같이 구축을 하고, 그리고 설비나 뭐 이런 모델링한 것들을 그대로 배치를 하는 그런 가상화 기술 분류 단계입니다. 그리고 동기화 부분에서는 실제 설비와 연동을 하여서 실시간으로 설비의 움직임과 똑같이 가상 공간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동기화 기술이고요.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은 여태까지 만든 그런 구축한 가상화 동기화 구간까지 구축한 부분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부분은 좌측에서 보시는 그런 2D 도면이라든지 우리가 스캔을 해서 만든 영상이라든지 화면을 가지고 3D 툴을 통해서 3D로 만든 그런 화면이고요. 경량화 부분에서는 3D로 만든 그런 모델링한 파일을 실제 웹이나 가상화 공간에 구축하기 위해서 경량화를 시켜야 됩니다. 즉 기하학적인 단순화나 또는 3D 메시 최적화, 즉 버텍스 점, 라인, 그 다음에 페이스 면 등을 좀 단순화시켜서 가볍게 만들어서 최적화시키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 부분입니다. 이렇듯 경량화시킨 그런 파일들을 우리가 어떤 가상화 공간에 그대로 배치를 시키는 그런 기술이고요. 동기화 기술은 우리가 그런 만든 가상화 그런 배치시킨 부분을 실제 설비와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설비가 움직이는 것을 가상 공간에서 똑같이 움직이 보이고 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지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이제 예측하고 분석해서 최적화시키는 기술인데요.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운영 효율화 부분에서는 과투자나 오투자를 방지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및 유연성 강화, 그리고 안정성, 즉 우리가 안전사고 예방 같은 경우도 이런 디지털 트윈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구축 사례입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PEMS, 즉 팩토리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 이후에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최적화시키는 그런 구축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펨스를 구축하려면 공장에 싱글라인, 전력 싱글라인 다이어그램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전력 싱글라인 다이어그램을 분석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포인트에 어떤 센서를 달아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시킬지에 대한 부분을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측 화면에 보시면 각각의 수배 전반이나 메인 분전반, 하위 분전반에 어떤 포인트에 파워 퀄리티 메타나 그리고 파워 태그들을 달아서 데이터, 전력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설비에 대한 부분을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공조기나 그 다음에 냉난방기, PCW나 디어여터 등의 유틸리티 설비들의 PLC를 연결해서 전력 스카다에서 감시 제어를 하게끔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계가 완료가 되면 실제 수배 전반이나 그리고 분전반에 파워 퀄리티 메타나 파워 태그들을 이렇게 설치를 진행하는데요. 좌측에 보시는 화면이 실제 분전반에 파워 태그를 설치하고 파워 퀄리티 메타를 설치한 화면입니다. 이렇듯 파워 태그나 파워 퀄리티 메타를 설치를 하게 되면 공장의 전반적인 에너지에 대한 사용량이라든지 그리고 퀄리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화면이 전체 공장의 어떤 용수, 스팀, 가스에 대한 그 에너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화면이고요. 한국전력에서 어떤 계약된 전력이 얼마큼 사용되는데 각 공장별 에너지 사용량 및 각 구역별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한 화면입니다. 이렇듯 펨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게 되면 에너지 최적화를 위해서 가상 공간에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기술 부분에 설명드린 모델링 그리고 경량화 그리고 가상화 그리고 동기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듯 가상 공간에서 어떤 에너지 최적화에 대한 부분을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줄일지에 대한 부분을 KPI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 디지털 트윈에서 활용하게 되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그런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발한. 네, 종합 에너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일별 전력량, 사용량을 히트맵 차트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각각 부하량에 따라서 내용들도 보여지게 되고요. 에너지의 사용량 및 탄소 배출량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공장별 일별 사용 지표이고요. 지금 보여진 놈이 3키 차트인데요. 왼 좌측에서 한국전력에서 에너지를 공급한 양이 있다고 하면 각 공장별 양 그리고 각각의 구역별 양들이 표시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공정에 사용되는 각 에너지원에 대한 발열량인데요. 용수, 가스, 스팀, 전력계 각 항목당 에너지량을 표시해 주게 되고 그리고 탄소 배출량도 각 일별로 얼마큼 발생하는지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펨스를 구축한 사례인데요. 좌측에 보시면 공장의 각 에너지 전력량 및 그리고 전기 요금표, 우측에 보시면 한전으로부터 계약한 전력량 및 현재 사용량 그리고 남은 양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탄소 배출량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점을 이동해서 공장의 모니터링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며 공장별, 층별로 각각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을 투명하게 해서 전력계 통해서 자세하게 볼 수도 있고요. 생산 설비들을 음영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층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처럼 각 층에 대한 설비의 현황 및 그리고 에너지의 사용 현황 및 그리고 탄소 배출량 그리고 각 설비들에 대한 알람 그리고 리스트에 대한 현황들이 나오고요. 각각 설비 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보고 싶으시면 설비를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설비들로 시점을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알람이 발생한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클릭하게 되면
설비에 대한 에너지 지금 사용량, 그리고 알람, 그리고 에너지 측정 값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층의 분전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전력 설비의 측정값, 사용 추세, 그리고 최대 전력 등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하이하이, 로우, 로우 등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선으로, 색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각각 선택해서 에너지 라인만 볼 수가 있고 설비들도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각 층의 에너지 라인을 선을 없앰으로써 이 층의 각각 라인에 전력이 차단이 됐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복구가 되면 각각의 복구한 선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구축 사례에 대한 동영상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로는 디지털 트윈의 구축 성공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경영진들의 의사결정, 그리고 각각 엔지니어의 참여, 이런 부분도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한 4가지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구축을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3D 모델링 부분입니다. 정확한 3D 모델링을 해야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을 똑같이 구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한 파일이 호환돼야 가상 세계에서 그대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실시간 동기화 및 양방향 인터페이스인데요. 우리가 이기종의 설비들이 굉장히 많고 각각의 제어기들이란 프로토콜이 각각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실과 가상세계 간 정합성이 유지돼야 실시간으로 가상세계에서 움직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량화 기술입니다. 실시간 처리 및 성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경량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델링한 파일들이 가상세계에서 돌아가려면, 원활히 돌아가려면 가벼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하학적 단순화가 좀 필요하고요. 즉 세부 형상을 좀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 최저가, 즉 버텍스 점, 라인, 그리고 페이스, 면 등을 최적화시키는, 즉 3D 렌더링을 속도를 증가하기 위해서 최적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GPU 친화적인 그런 포맷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압축시키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표준화입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다음에 이종한 시스템의 데이터를 만들 건데 이런 부분들이 설비마다 각각 데이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표준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모델의 표준화, 그리고 필요 없는 데이터들에 대한 클린지, 그리고 정합성 관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방향입니다. 제조 분야나 자동화 분야, 그리고 경영 측면에서 우리 디지털 트윈이 많은 혁신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 건데요. 제조 자동화 분야에서는 향후에 디지털 트윈과 AI를 접목해서 운전 제어 자동화 부분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설비 예조 보전 측면에서는 VR이나 AR을 가지고 기술 적용을 해서 설비에 대한 예측 보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 측면에서는 탄소 배출 절감 및 그런 에너지 절감 부분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유로콤에서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투자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향후에 계속 발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향후에 디지털 트윈과 펨스를 구축하여서 제조 경쟁력이 강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